네,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어흥범 강사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1-2 개념원리 다면체와 회전체 발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N각뿔은 N 더하기 1면체이다. N각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하나 있죠. 그리고 옆면이 N개 있기 때문에 N 더하기 1면체가 맞겠네요. 2번 N각뿔 대는 N 더하기 2 면체이다 라고 했는데 N각뿔 대는 N각뿔의 뾰족한 부분을 밑면과 평행하도록 자른 거죠. 따라서 밑면이 2개 있고 옆면이 N개 있어서 N 더하기 2 면체가 맞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N각 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2N개이다. N각 기둥은 우리 밑면이 2개 있죠. 위쪽에 있는 면에 꼭지점이 N개, 아래쪽에 있는 면의 꼭지점의 개수가 또 N개이기 때문에 총 더해서 2N개가 되겠죠. 네, 4번 보겠습니다. N각뿔 대의 모서리의 개수는 2N개이다 라고 했는데 N각뿔 대는 위쪽에 있는 면에 모서리가 N개, 아래쪽도 N개, 옆면 쪽에 N개가 있어서 총 3N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보겠습니다. N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N 더하기 1개이다. 우리 가장 뾰족한 부분 1개 있고 밑면에 N개 있으니까 N 더하기 1개 맞겠죠. 따라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개수와 면의 개수의 차가 12개인 각뿔대의 꼭지점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각뿔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쌤이 N각뿔대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N각뿔대의 모서리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위쪽에 N개, 아래쪽에 N개, 옆면 쪽에 N개 있어서 총 3N개가 있죠. 그리고 면의 개수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옆에 N개 있어서 N 더하기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서리의 개수에서 면의 개수를 빼게 되면 12개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식을 작성해 보게 되면 3n에서 n 더하기 2를 뺐더니 12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작성할 수가 있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2n-2는 12가 되어서 2n은 14, 따라서 n은 7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뿔대는 7각뿔대가 되므로 7각뿔대의 꼭지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 7개, 아래쪽에 7개가 되어서 총 14개, 즉 답은 4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면체인 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를 A개, 8면체인 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를 B개라고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7면체라고 하는 것은 면이 7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각기둥이 면이 7개 되려면 5각기둥이 돼야겠죠. 따라서 5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를 A개라고 했으니까 이 A는 모서리가 위쪽에 5개, 아래쪽에 5개, 옆면 쪽에 5개 있어서 A는 1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8면체인 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를 B개라고 했는데 8면체라고 하게 되면 면이 8개를 의미하죠. 그리고 어떤 각뿔에 면이 8개가 나오려면 이 각뿔은 7각뿔이 되어야만 면이 8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7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를 B개라고 했으므로 B는 위쪽에 뾰족한 부분 하나에다가 밑면에 7개 있으니까 꼭지점은 8개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15에서 8을 빼게 되면 정답은 7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V개, 모서리의 개수를 E개, 면의 개수를 F개라고 할 때 V 빼기 2 더하기 F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 다 증명을 했죠.
이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게 되면 항상 2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세보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의 개수부터 세게 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자, 지금처럼 직접 세게 되면 꼭지점이 14개가 되고요. 이 방법대로 똑같이 모서리의 개수와 면의 개수를 다 세게 되면 모서리는 21개가 나오고, 자, 그 다음 면은 9개가 되므로 실제로 내가 빼고 더했을 때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개수가 n개인 각불대의 꼭지점의 개수가 a개, 모서리의 개수가 b개일 때 3a-2b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면의 개수가 n개라고 하는 것은 그 각불대가 n-2 각불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유가 n-2 각불대는 위쪽 아래쪽에 면 하나씩 있고, 자, 옆면 쪽에 n-2개 있어서 총 면의 개수가 n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n-2 각불대의 꼭지점의 개수가 a개라고 했으니까 이 a는 n-2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2n 빼기 4가 되고, 자, b는 모서리의 개수인데 모서리의 개수는 이 n-2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n-2에다가 3 곱하게 되면 3n-6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와 b를 구했으니까 여기에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3, 2n 빼기 4, 마이너스 2 하고 3n-6,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6n-1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분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12가 되는데, 자, 여기 6n과 마이너스 6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12와 12가 사라져서, 자, 0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가.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다. 나.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다. 자, 가와 나의 조건을 보게 되면 각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각기둥에서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의 차가 7개라고 했는데 제가 n각기둥이라고 하게 되면 꼭지점의 개수는 위에 n개, 아래 n개 있으니까 2n개가 되고, 자, 면의 개수는 옆면에 n개 있고, 자, 밑면이 2개 있으니까 n 플러스 2가 면의 개수가 되겠죠. 이거 두 개의 차가 7이라고 했으니까, 자, 계산하게 되면 n-2가 7이 되어서 n은 9가 되겠죠. 따라서 구각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자, 윗면에 9개 있고, 그 다음 옆면에 9개, 아랫면에 9개가 있어서, 자, 27이 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a개,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를 b개라고 할 때 면의 개수가 a 더하기 b개인 각불과 각기둥을 각각 m각불, n각기둥이라고 하자. 자, 이때 m 더하기 n의 값을 물어보았네요. 자, 우선은 정팔면체의 꼭지점 개수는 6개죠. 자, 그리고 정육면체의 모서리 개수가 12개가 되니까 a는 6이고 b는 1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한 게 면의 개수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면의 개수는 18개가 됩니다. 자, 면의 개수가 18개인 각불과 각기둥을 m각불, n각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선 n각불에서 면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m 더하기 1개가 있겠죠. 따라서 m 더하기 1이
18개가 나오니까 m은 17이 되고요. n각 기둥에서 면의 개수라고 하는 건 n 플러스 2개죠. 따라서 n은 n 플러스 2가 18이니까 n은 16이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다면체와 그 정다면체의 각 면에 한가운데 점을 연결하여 만든 입체 도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쌤이 수업 시간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기도 했지만, 자, 여기 문제 풀 때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정육면체는 면이 6개 있죠. 자, 그리고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6개 있기 때문에 얘가 일치가 되면서 1번은 맞게 됩니다. 자, 2번은 정사면체는 면이 4개 있고요. 자, 그 다음 정사면체는 꼭지점이 4개 있기 때문에 얘도 맞게 돼요. 자, 그리고 정팔면체는 면이 8개 있고 정육면체는 꼭지점이 8개 있으면서 맞게 되겠죠. 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정12면체는 면이 12개 있고 정12면체는 꼭지점이 20개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다르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도 보게 되면 정20면체는 면이 20개가 있고 정12면체는 꼭지점이 20개 있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이 문제를 풀 때 직접 그림을 그려서 확인도 하고, 자, 지금처럼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를 비교해서 실제로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걸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전개도로 만든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전개도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은 정팔면체가 되겠죠. 자, 직접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 중 하나이다. 자, 회전체가 아니죠. 자, 2번 점 A와 H가 만난다고 했는데 A와 H가 아니라 G랑 만나게 됩니다. 자, 3번 선분 CD는 선분 FE와 겹쳐진다. 자, 선분 CD는 여기 보이는 선분 DE와 겹쳐지겠죠.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자, 4번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자, 5개가 아니라 4개가 됩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뺀 다음에 면의 개수를 더하게 되면 2가 나온다. 자, 얘는 실제로 구해봐도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사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단면의 모양이 아닌 것은, 자, 정삼각형은 자, 이렇게 위를 자르게 되면 만들어질 수 있죠. 따라서 1번은 맞고요. 자,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도 맞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단면을 만들면 이렇게 평행선으로 자를 수 있죠. 자, 따라서 사다리꼴 만들어질 수 있고, 자, 여기 보이는 이 점의 위치만 살짝 변하면 자, 지금처럼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5번도 가능하고, 자, 3번 직각 삼각형은 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사각뿔대와 오각뿔의 면의 개수는 같다. 사각뿔대는 면의 개수가 자, 밑면이 2개 있고 옆면이 4개 있으니까 6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각뿔은 밑면이 하나 있고 옆면이 5개 있으니까
자, 이 오각불 또한 6개가 되어서 면의 개수는 같습니다. 자, 따라 답은 1번이 될 텐데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도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삼각불 대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 아니라 자, 사다리꼴 되겠죠. 자, 3번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라고 했는데 원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원뿔을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합동인 원이다. 자, 원은 나오지만 항상 합동은 아니죠. 따라서 4번 틀리고요. 5번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사각형이고 자, 벌써 틀렸죠.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구의 단면은 원이다. 자, 항상 맞죠? 자, 2번 원뿔의 단면의 모양은 원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 이유는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축이 있고 자,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을 돌렸을 때 바로 원뿔이 나오겠죠. 자, 그 원뿔을 그리게 되면 자, 지금처럼 그릴 수 있고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은 자, 지금처럼 이 검정 색깔이 될 텐데 이 검정색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를 변 AB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선분 AC가 회전축이 아니라 선분 AB가 회전축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C가 이렇게 원으로 움직여서 자, 이러한 입체 도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모양인 답은 3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직접 쌤이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처럼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이 회전축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이 부분은 자, 돌아갔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이는 이 선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우리 입체 도형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답은 5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밑면의 넓이를 물어보았네요. 자, 밑면이라고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원을 말하죠. 자, 이 원의 반지 이름을 쌤이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R만 구하게 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여기 보이는 이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는 서로 같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R을 구할 텐데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2파이에다가 9를 곱하고 360분의 120이 되겠죠. 따라서 120과 360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 또 약분하게 되면 3이 되어서 6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6파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2파이 R 되겠죠. 따라서 R은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인 9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기둥을 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직접 원기둥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이 있을 때, 자,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직사각형이 나오죠. 따라서 2번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번도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면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이 지금처럼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4번도 맞게 되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이때는 단면이 이런 식으로 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5번도 맞게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볼을 1번과 5번의 방향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우선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처럼 자르게 되면 이렇게 원 나오겠죠. 따라서 리을이 바로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정확한 원이 아니라 타원 모양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미음이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3번 보게 되면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모양은 디귿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정 가운데를 이렇게 잘랐네요.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4번이 되고, 네, 그 다음 마지막 5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마지막 니은이 5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물어보았네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을 데칼코마니처럼 이 오른쪽에 그린 이 도형이 바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 단면의 넓이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왼쪽 넓이에다가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우선 이 아래쪽에 보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20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게 되면 10, 거기다 높이 하게 되면 2, 따라서 10이 되고요. 10과 20을 더하게 되면 30이 되는데, 두 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했을 때 60이 되겠죠. 따라 답은 5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우리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 도형이 지금처럼 보이는 도형의 델카코마니처럼 생긴 이 도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5고요. 여기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 나오겠죠. 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색깔 4분원의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5가 되고, 그러니까 직각이기 때문에 4분원이죠. 따라서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5죠. 거기다가 4분의 1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5파이가 되고, 이 7에다가 2분의 5파이를 더한 다음에 이 길이가 이 오른쪽에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14 더하기 5파이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